개막 시기에 머리를 뜨겁게 내리쬐던 태양이었지만 이젠 따스하게 느껴질 정도로 완연한 가을 하늘이다. 답답한 일상에서 벗어나 청정의 자연에서 건강을 찾아본다. 푸른 대자연 속에서 건강할 것만 같은 엑스포. 엑스포를 방문한 많은 관람객들은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하며 힐링을 한다. 상림공원에 펼쳐진 초록빛의 숲을 따라 걷다 보면 눈앞에 드넓게 펼쳐진 건강의 지름길을 만나게 된다. 산삼은 깊은 산속에 야생하는 삼을 말한다. 분류학적으로는 진성 쌍떡잎 식물군, 국화군, 미나리목 두릅나무과, 인삼 속 인삼, 일반 인삼과 같은 종이다. 인삼은 계량종으로 산삼을 인공적으로 재배한 것. 인삼과는 다르게 산에서 자라기 때문에 재배종보다 효과가 뛰어나다고 한다. 인삼 재배는 조선 후기에 시작하였다. 조선시대 중반 이전의 인삼이라고 나오는 것은 모조리 산삼이다. 산삼을 캐러 산을 떠도는 사람들. 산삼을 발견했을 때 신봤다고 외치는 이미지로 잘 알려져 있다. 이때 신봤다는 외침을 들은 다른 신만이는 한동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예의라고 한다. 현대의 신만이들은 소리치는 대신 그냥 무전기로 신봤다고 한다. 전국시대 진나라의 인물 서복에 있다. 자는 군방, 서불이라고도 한다. 기원전 219년 진시황에게 중용되었고 진시황의 명령을 받아 어린 남녀 수천 명을 데리고 동쪽으로 불로초를 구하러 갔지만 돌아오지 않았다. 서복의 탐험은 두 번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데 사마천의 사기에 기록되어 있다. 산양삼의 등급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소. 나이를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산양삼의 나이를 정확하게 판별하기는 쉽지 않지만 외두, 가락지, 잔뿌리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산양삼은 단연생 초본으로 매년 새로운 줄기가 나오는데 외두는 줄기가 붙어있던 부분이 가을에 말라 죽으면서 생긴 흔적이다. 처음
2, 3년이 지나면 매년 하나씩 생긴다. 산삼은 재배인삼의 원종이다. 깊은 산 우거진 수목의 그늘 속에서 자라는 음지성 식물. 산삼의 씨를 받아 인과 가까운 곳에 심는다. 해가림을 하여 인위적으로 산삼의 생육 환경에 가깝도록 한다. 산에서 자연적으로 자란 산삼과 밭에서 인공적으로 재배한 인삼, 양리 효능 면에서는 물론이고 그 모양도 다를 수밖에 없다. 산삼은 땅의 기운을 그대로 흡수하여 자라난다. 함양산삼을 먹는 것만으로 장엄한 백두대간의 기운을 받는 것과 같다. 토양에서 생산되는 유기게르마늄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산삼은 북위 30도에서 48도에 이르는 지역에 자생하고 있다. 중국의 만주 지방, 러시아의 곡동연해주 지방에서 산출되고 있는 산삼은 모두 고려인삼으로 통칭되고 있다. 낙효면에서 한반도 남쪽의 지리산이나 강원도 설악산, 태백산 일부에서 산출되는 산삼이 이북지방의 것보다 훨씬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삼의 종류 천종삼은 사람의 손이 어느 정도 미쳤느냐에 따라 천종삼, 지종삼, 인종삼으로 구분한다. 동쪽으로는 거창, 산청, 서쪽은 전북, 남쪽은 하동, 북쪽은 거창과 접해 있는 함양은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를 이룬 경남 서부에 자리하고 있다. 육십령을 거느린 덕유산과 지리산 두 산줄기가 잦아드는 곳에 마련된 산간 분지. 병풍처럼 둘러싼 높은 산에서 흘러나온 물이 많아 산천이 매우 아름답다. 엑스포장의 중심에 설치된 특산물 전시장. 홍보와 판매를 동시에 진행한다.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발행한 품질검사 합격증이 말해주는 품질 좋은 산양삼과 농축산물이 판매되고 있다. 산삼의 학명을 명명한 자는 러시아 식물학자. 모든 것을 치료하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고려인삼의 학명은 1843년 러시아의 식물학자 메이어가 최초로
이름을 붙였다. 산삼은 어두운 곳에서 자란다. 상처를 입거나 동물들의 해를 입었을 때 휴면을 하고 상장 활동을 멈춘다. 다른 식물에 비해 성장 속도가 느리다. 추위에 강하고 번식력이 강하다. 산삼의 구성은 화경이라고도 불리는 3대 끝에서부터 열매까지 꽃대라 부른다. 꽃대부터 잎사귀, 딸이라고 불리우는 씨앗, 3대와 잎을 연결하는 줄기인 잎자루 경이라고 하는 잎과 뿌리를 연결하는 줄기, 이렇게 구성한다. 지역에 따른 산삼은 어떤 게 있을까? 대표적인 한국삼이라 불리운 고려인삼, 중국의 373, 일본의 죽절삼, 북미 대륙의 서양삼, 4가지 종이 가장 중요하게 알려지고 있다. 우리의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은 어떻게 생산되고 관리되고 있을까? 품질 문제를 해결하고 더 청정한 삶을 생산하기 위해 2011년 임원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양삼을 특별관리 임산물로 지정했습니다. 특별관리 임산물을 생산하려면 지정된 전문기관인 한국임업진흥원에서 생산의 전 과정에 대한 품질 관리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특별관리 임산물의 품질 관리는 왜 필요할까요? 산양삼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대와 재배농가 증가로 인해 생산량이 확대되고 있고 품질에 대한 안전성 강화의 필요성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생산 과정에 있어서 농약의 사용 여부, 수입산과 국내산의 구별, 산양삼 연근 파악의 어려움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시중에 유통되는 산양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 철저한 품질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과정으로 재배에서 관리, 유통까지 이루어지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재배자는 산양삼을 재배할 적합한 토양과 청정한 종자 또는 종류를 확보합니다. 재배자는 확보한 토양, 종자, 종류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생산 적합성 조사를 신청합니다. 전문기관은 생산 적합성 조사 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토양과 종자 또는 종류에 대한 시료를 채취해 잔류 농약 검사를 진행합니다. 검사 완료 후 전문기관은 재배자에게 결과를 통지합니다. 생산 적합성 조사에서 적합 판정을 받으면 재배자는 파종이나 식재 전에 지방자치단체에 생산 신고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10일 이내에 신고서와 현지 확인을 한 후 생산 신고 확인증과 생산 과정 기록부를 재배자에게 지급합니다. 재배자는 생산 신고 후 산양삼 재배를 시작하고 재배의 모든 과정에 대해 생산 과정 기록부를 작성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생산 신고일부터 매번 3년이 되는 날의 전후 5개월 이내에 현장에 나가 생산 과정과 농약, 비료의 사용 여부를 실제로 확인합니다. 재배자는 산양삼의 재배가 완료되어 수확을 하기 전 전문기관에 품질 검사를 신청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30일 이내에 현지 조사와 시료 수거를 통해 잔류 농약 분석을 한 후 품질 검사 결과를 통보해 줍니다. 품질 검사의 유효 기간은 국내산 2년, 수입산 1년이며 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산양삼은 폐기 명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품질 검사를 합격한 재배자는 산양삼을 유통 판매할 때 반드시 포장용기에 품질 검사 합격증을 부착해야 합니다. 전문기관은 수시로 시장에 유통되는 산양삼의 품질 검사 적합 여부 및 합격증 부착 여부를 관리 감독하여 청정한 산양삼 시장 형성을 위해 노력합니다. 국가 및 전문기관의 철저한 관리와 재배자, 지자체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다시 태어난 청정 산양삼. 이제 산양삼은 국가가 관리하는 청정한 일산물입니다. 산양삼과 인삼의 분류. 산지관리법에 따르는 산양삼. 그에 비하여 인삼은 임산산업법에 따른다. 삼이 세계로 퍼져나간 경로를 살펴본다. 천만 년 전 히말라야와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 전역에서 생육하다가 빙하기를 거쳐 북미 대륙으로 이동하였다. 산양삼은 어떻게 심고 가꾸고 있을까? 산양삼의 재배 방법에는 종자를 심는 지파 재배와 어린 뿌리를 심는 이식 재배가 있다. 산양삼의 발화와 성장에 영향을 주는 조건은 토양의 적당한 함수율, 일조량, 통풍성, 경사도 등에 따라 많은 영향을 받는다. 적정 고도는 해발 600에서 800m의 활엽수와 침엽수가 7:3 정도의 비율이 좋다. 경사가 완만한 산지가 좋다. 추위에 강한 편이지만 높은 온도나 열에는 약하다. 흙을 손으로 뭉쳤을 때 잘 뭉치지만 습하지 않는 토양. 물빠짐이 좋아야 몸체가 썩지 않기 때문에 배수가 제일 중요하다. 잡초와 같은 풀이 너무 우거져 있으면 안 되고 어느 정도 통풍이 잘 되어야 한다. 임업으로 얻어지는 구근류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받는다. 사람에게 이로운 뿌리가 있으니 바로 산양삼이다. 과거에는 중국에서 건너온 어원으로 장뇌삼으로 불렸으나 특별관리 임산물법의 테두리 안에서 산양삼이라고 부르고 있다. 붉은색의 작은 열매 씨는 틔우기 작업을 하면 산양삼의 씨가 된다. 씨눈을 틔우는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질까? 직파 재배와 이식 재배의 방법에 따라 산삼의 재배는 시작된다. 산양삼의 병해충은 병원균이 있어야 발생한다. 재배지의 토양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산양삼 병해로는 잎과 줄기에 발생하는 다양한 병해충이 있고 뿌리에 피해를 주는 뿌리 썩은 병, 해충으로는 달팽이류와 땅강아지 등 토양 선충류가 있다.
또한 멧돼지, 포유류인 고라니와 산토끼 설치류, 동물에 의한 피해 사례를 추가한다. 예방과 방제를 위한 구체적 방법과 도구가 필요하다. 산양삼을 수확해 판매되는 과정 중 가장 중요한 검사와 인증의 과정, 품질 검사를 통해 재배한 산양삼의 청정성과 농약 안정성을 검증받는다. 재배자가 산양삼의 품질 검사를 신청하면 한국임업진흥원은 현장에서 직접 시료를 수거한다. 농약의 잔류 허용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사 후 품질 검사 합격증을 교부한다. 품질 합격증을 받은 산양삼만이 국내에 유통될 수 있다. 이는 수입한 산양삼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단백질과 당단백질, 방사선에 의한 다양한 질병을 방어하여 생존율을 높인다. 과다한 방사선에 노출되면 고수의 장애에 심각한 손상과 혈액세포를 생성하는 기능에 문제가 생긴다. 방어와 회복을 촉진시키고 생식세포 등의 손상을 줄이며 돌연변이를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진세노사이드는 인삼에 있는 사포닌을 일컫는 말, 사포닌은 비누를 뜻하는 히라보에서 유래되었는데 비누처럼 미세한 거품을 내는 데서 붙여진 이름이다. 예전에는 비영양물질로 알려졌으나 최근은 항암, 항산화,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밝혀졌다. 생리활성물질로 각광받기 시작하였다. 한약방에서는 강심제나 인유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인삼의 여러가지 유효 성분 중 주된 양리작용을 하는 것이 사포닌이다. 우리나라의 삼은 다른 나라의 삼에 비해 많은 종류의 사포닌을 가장 고르게 가지고 있다. 한국 삼에 특별한 사포닌은 무엇이 있을까? (2013년) 산양삼을 심기 시작해 이듬해부터 전국 최초로 산삼축제를 열었다. 우리나라 산양삼 산업을 이끌어온 함양군은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군민의 염원과 모든 역량을 쏟았다. (2018년) 정부로부터 국제 행사를 승인받았고 명실공히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양삼의 대표 주자로 인정받았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1년 연기라는 불가피한 결정을 내렸지만 심기일 전
엑스포 성공 개최를 위해 준비를 철저히 하였다. 함양산삼 항노화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공적인 엑스포 개최. 함양군과 산삼 항노화 산업의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았다.